저탄수화물 식단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5장에 당신은 약물과 이별하고 싶습니까? 혈액검사의 이상수치와 결혈하고 싶습니까? 약물 없이 수술 없이 가능합니다. 바로 식단으로 가능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혈당, 정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혈액검사 수치들이 개선될 것입니다. 현미 채식을 최초로 병원에 도입하다.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효과에 오히려 제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확립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거듭하며 저탄수화물 이론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인류 본래의 식단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도 수많은 시도와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경험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다카오 병원에 처음으로 현미 채식을 도입했는데 병원 식단으로 현미를 제공한 것은 다카오 병원이 일본 최초입니다. 당시 저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공부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치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으스러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현자들은 질문이 스쳐나갔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두 약물요법 위주가 아닌가? 약물 치료보다 근본적인 식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방식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앞서 자신부터 실천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었으며 정크푸드와 같은 달콤한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생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음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빈번하게 재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6년을 제한하고 우리는 허용하는 현미 채식을 개창했는데 요즘 일일 일식을 이루해서 간헐적 단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단식요법은 오래전부터 종교단체의 정면치를 업으로 여기져 왔습니다. 저는 현미 채식과 함께 단식요법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당시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나 자신부터 실천했습니다. 처음 단식 시작한 이틀간은 오전에 빈혈과 무리감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35까지 떨어져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혈당 수치는 보통의 경우에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은 명료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혈중 케톤 수치가 높아져서 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케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30대 초반에 몸소 실험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식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절하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채식과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의 공통 분모는 저는 오랜 시간에 현미 채식 식단을 지속해왔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50세가 넘으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52세 정기 검진에서 동화혈색소 6.7로 당뇨병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니 놀랍게도 26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느새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가생 67, 몸무게 67, 복부 내장 지방가다 고혈압 혈당장애라는 불명의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부끄럽게도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한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한 식단을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당시에 다카오 병원을 운영하는 에베 요이치로 원장이었습니다. 제 친형입니다. 그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 성과 비법은 저탄
식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식사요법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병원의 영양사들은 그 효과를 쉽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병원의 혈당수치 500시 당화혈소 14.5 중증당증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당화혈소는 당뇨병 저절의 지표로 각 3개월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판단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어려우며 0.5% 이상이면 당뇨병 판정을 내립니다. 저는 이 당뇨병 중증 환자에게 현미 채식을 기반으로 저저간 식단을 적용했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 혈당 수치가 영히 400이 넘나들어 제가 권유한 현미 채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고,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앱에 의치로 원장의 전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 경고혈당, 건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당일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육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고 먹고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전기 탄수화물은 당연히 먹지 않았습니다. 술은 맥주, 전용 탄수화물에 함유한 술은 삼가고 오로지 증류주인 소주만을 마셨습니다. 결과로 6개월 뒤에는 몸무게가 56kg으로 줄었고 혈압과 당뇨병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사 증후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체형학장 시절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체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탄 식단을 일방적으로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사의 선택을 들으며 체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 연령 체질 기호에 맞춘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와 전식이 없는 어린이와 젊은이들, 그리고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이 없는 성인의 전부원 탄수화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버럭버럭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반면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적게 먹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철저한 저탄 식단을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이 적어서 식후 혈당 증상이 거의 없는 반면에 지방을 연소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기만을 해결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탄수화물 기초를 현미 채식과 간헐적 단식을 맞춤 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미 채식,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저탄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모두 낮은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혈당 수치는 신진대사를 안정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미 채식, 간헐적인 단식, 저탄, 저혈당 식단이며 저인슐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슐린 수치는 모든 만성질환의 불씨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질병과 증상의 식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저탄수화물 식단 하나만으로 극복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저탄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물치료보다 식사보조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 처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식단요법, 양약, 한약이라는 세 가지 균형 상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맞춤형 식사요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요즘은 일본에 는 1인 가구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인스턴트. 그래서 음식은 결코 때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는 결국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고 만성질환에는 또 수렁에 빠집니다. 지금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인스턴트 음식은 미래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과 검진 수치의 변화. 누구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거나 건강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담당자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승강한 용어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으시네요. 건강 수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당하는 약을 처방하고 당신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손에는 거대한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약을 영양제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반드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물과 이별하고 싶습니까? 혈액 검사 이상 수치와 결별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약물 없이 수분 없이 말합니다. 바로 식단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탄식 이상한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다양한 혈액 검사 수치들이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는 조금 어렵게 느낄 잠시 양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까 집중해 봅시다. 첫째로 혈당 수치가 즉각적으로 개선됩니다. 저탄식단을 하면 당과 혈색소가 개선됩니다. 설기로 안에 당의 수치가 1%나 될 것입니다. 정성지방 수치가 개선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증가할 것입니다. 단계마다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부분 천문에서 수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에서 1년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유산소 지도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가장 유산 수치가 오르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소 질소가 다소 높아지는 사람인데 오래되지 않아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소 질소는 단백질에서의 최종 선물을 말하며 신장 기능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 질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크레아틴인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아미노산으로 신장의 기능 장애를 판별하는 지표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크레아틴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혈액순 속의 케톤은 기준치보다 높아지지만 자연적으로 현상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케톤 수치는 초기 3에서 6개월은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음순으로 시간을 위한 수치가 GOT, 비대 감염 개선될 것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실제 영양을 얻었던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많이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최근 당뇨병을 얻을 때 공기혈당은 60 이상으로 경계성 당뇨였습니다. 그때부터 고지방고 에너지를 식사를 20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혈당 96, 공복 인슐린 1.8로 정상 기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혈중의 케톤 수치는 0.7로 기준치보다 높지만은 소변그릇한 케톤 수치는 음성입니다. 정상지방의 64, 여산 3.4로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에서 HDL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10, LDL 콜레스테롤은 110에서 140, 총 콜레스테롤은 210에서 250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 초기의 케톤 수치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50대 중형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이 된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 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언론 사진의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짜증의 질병을 공유하며 이런 노동성은 뇌졸중, 심장병장애 등을 사례병으로 선정해서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대 질병에 저탄수화물식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암은 먼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과다탄수화물로 인해서 는 대사질환입니다. 암세포들은 에너지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건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은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저탄수화물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암에 관한 부분은 뒷장에서 더 자세히 논할 예정입니다.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뇌경색, 뇌출혈, 치주막하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원하지 않아서 뇌조직이 개선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라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주막하 출혈은 유전적인 원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장병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원인입니다. 정신질환의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의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증, 연구성, 장애와 조현병은 식사 이뿐만으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우울증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게는 물포와 지방산을 투여해서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저탄 식단의 핵심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시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하는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치병으로 알려진 걱정, 알레르기, 아토피, 고혈압,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저혈당 등의 만성 질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료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탄 식단을 실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들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저탄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이 하얗게 올라오는 마른 거짐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즉시 개선되며 마른 거짐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으로 피부가 미끄러워지고 몸안에 탄력이 생길 것입니다. 체중 감량에 따른 다이어트별 연구 사례는 어떠할까요? 자, 이런 것들을 또 보자 했는데요. 비만은 모든 질병의 대부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만, 저지방 지중해 식단 칼로리 제한이 있고 저탄수화물 칼로리 제한이 없고 그래서 저지방 지중해 저탄수화물 보니까 저탄수화물이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에킨스 저탄수화물 식단, 저온 다이어트 중탄수화물, 런 다이어트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어니시 다이어트 고탄수화물. 결과는 이렇게 많이 다르게 나왔다. 당신은 어떤 것을 시도해 봤나요? 매일 칼로리를 개선하지 않았나요? 자, 모두 알고 있는 진실 하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중营养 수증성의 혈당을 적극 올리는 것은 뭔가요? 바로 탄수화물이다. 바로 탄수화물은 체내의 중량기복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훨씬 중요합니다. 지방을 마음껏 섭취해도 혈당이 오르지 않으며 단백질은 서서히 혈당을 높이고 저탄수화물 식단은 고혈당의 함정에 빠진 우리를 구출합니다. 이렇게요.